자, 225페이지에 벼 나오잖아요. 자, 페이지 225페이지에 벼. 자, 그러면 우리 벼는 대표적인 무슨 작물이에요? 논작물이죠. 논에 심는 거잖아요. 대표적인 논작물. 그럼 논작물은 지금 현재 세 가지가 있어요. 벼, 밀, 보리는 대표적인 우리 논작물이에요. 대표적인 논작물. 그 중에서 우리는 이제 먼저 스타트로 벼를 하는 겁니다. 일단 벼는요, 전국적으로 가입률이 가장 높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시골에 가보면 대부분이 다 벼 심잖아요. 그래서 가입률이 가장 높고, 또 여러분이 나중에 방금 제가 그랬잖아요. 가장 일을 많이 하는 게 저가와 차가수 조사하고, 그 다음에 또 일을 가장 많이 하는 게 바로 이 벼예요. 벼는 무조건 거의 한 달 일을 합니다, 여러분이. 그럼 지금 일을 시작했어요. 지난주부터 거의 다 벼를. 그래서 지난주부터 거의 일을 이제 벼조사 시작됐어. 이제 오늘부터는 거의 다 지금 피크예요. 여러분 여기 시골에 가보시면 어때요? 벼 엄청 지금 익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엄청 조사 이제 시작 들어갔어요. 이제 오늘부터 거의 다 세팅 다 들어가셨어. 그럼 이제 지금 육회분들은 이제 육회분들이라든가 이 전남권은 주로 다 어디서 하냐면 이제 이쪽 전남권을 다 하시죠. 많잖아. 영광, 해남, 한평, 강주, 하순, 나주. 지금 조사 본격적으로 오늘 전부 싹 들어갔어요. 제일 조사 많이 해.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벼 가입률도 제일 높고, 또 여러분이 조사도 제일 많이 하니까 지금까지 시험에 출제자가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이 벼는 계속 시험에 나왔어요. 작년 6회도 당연히 나왔었고. 그래서 이 벼는 여러분이 절대로 놓칠 수 없는 품목 중에 하나예요. 시험에 항상 나와요. 빠지지 않아. 왜? 그만큼 가입도 높고 우리가 조사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상품 내용에 가보시면, 자, 용어의 정의부터 한번 봐볼게요. 일단은, 자, 봐보시면, 농가라는 것은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작자.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개인도 가입할 수 있고 법인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뭐, 영농조합 법인, 막 이런 들 있잖아요. 법인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개인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농가라는 개념은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작자 또는 법인을 말한다. 자, 농지. 한 덩어리의 토지의 개념으로 필지와는 관계없이 농작물을 재배하는 하나의 경작지를 갖다 우리는 농지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원장을 가지고 이제 조사를 갔어요. 갔는데 얘는 한 건이었어, 한 건. 내가 가지고 조사를 갔는데, 근데 원장에 봐보니까 이렇게 필지가 3개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번지가. 그래서 여기는 뭐 산 20번지,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무슨 리, 동굴이 뭐 100번지. 얘는 동굴이 101번지. 이렇게 필지는 분명히 나눠져 있어. 근데 어때요? 실질적으로 가봤더니 여기가 전체 면적이 3,000제곱미터예요. 그래가지고 어때요? 농지의 구분이 없이 어떻게 그냥 이 전체가 다 뭘로, 이 전체가 다 벼를 통째로 심어 놓은 거야. 자, 이랬을 때 얘는 갖다가 1농지로 보는 거야. 1농지. 얘를 갖다 3개 농지로 보지 않는다는 거야. 그냥 하나의 덩어리 개념이잖아요, 지금 얘는. 그래서 거기 봐보시면 필지와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덩어리 개념이에요, 덩어리. 농지라는 개념은. 그래서 얘는 1농지로 본다는 거예요. 3개 농지가 아니에요, 얘는. 필지와는 관계가 없더라. 하나의 덩어리 개념이더라, 농지라는 우리 의미가. 자, 그 다음에 우리 벼 어때요? 벼를 여러분들 재배할 때 농지에다가 직접 씨를 뿌리는 경우도 있지만 어때요? 옮겨 심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방법이 2가지잖아요. 우리가 벼를 심을 때. 즉, 재배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재배 양식이 있어요. 재배 양식. 근데 우리가 재배 양식에는 종류가 2가지야. 우리가 농지에다가 직접 씨를 뿌리는 걸 우리가 직파라고 표현하잖아요. 직파. 그래서 우리가 재배 방법에는 직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때요? 우리가 미리서 육묘를 길러서 옮겨 심죠. 그 옮겨 심는 방법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해요? 이양이라고 그래. 증여. 옮겨 심는 거. 우리가 육묘를 길러서 옮겨 심는 걸 이양이라고 그러고, 농지에다가 벽씨를 직접 뿌리는 걸 갖다 우리는 직파라고 표현해. 그러면 이 직파도 종류가 2가지가 있겠죠. 물이 없는 상태에다가 씨앗을 뿌리는 걸 갖다 우리는 건파라고 표현하겠죠. 물이 없어, 마를 것. 근데 우리가 대부분이 어때요? 물이 있는 상태에다 씨앗을 뿌려야 거기서 발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이 있는 상태에서 씨앗을 뿌리는 것 갖다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담수직파라고 그래요. 담수직파. 그죠? 근데 우리가 이양 옮겨 심을 때 거의 예전에 손으로 물론 옮겨 심는 시대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벼 이양하면서 손으로 심는 경우는 거의 없죠. 다 뭘로 심어요? 다 기계로 심잖아요.
그래서 갖다가 우리는 대부분이 다 뭐 하는 거예요? 기계 이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이 둘 중에 하나겠죠. 이 담수 직파하거나 기계 이양하거나 둘 중에 하나겠잖아요. 보면 짓는 방법에는. 그래서 그네요. 그 다음에 재배 방식은요. 우리가 요즘에는 굉장히 어때요? 이 농약에 대해서 거부감이 많잖아요. 그래서 친환경 재배 농지가 굉장히 많아 가보면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재배 방식은 두 가지예요. 즉 일반 재배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기재배 방식이 있어요. 근데 이 유기재배가 요즘에는 엄청 많아요, 진짜. 이 유기재배 하면은 또 이게 권장 하는 거, 지금 권장 많이 하잖아요. 근데 유기재배를 하게 되면은 그 농약도 있잖아요. 농약도 농협에서 알아서 다 뿌려줘. 그 드론으로 요즘에는. 걔네들이 하지 않아. 드론으로 다 뿌려. 그리고 농약값도 있잖아요. 다 대줘. 이 장려 차원이니까. 근데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 유기재배는 당연히 어때요? 병충해가. 일반 재배 방법보다 병충해가 더 약할 수밖에 없겠죠. 더 훨씬 더 약하니까 더복도 더 많이 되고 또 아무래도 병충해가 더 걸리니까 수확량도 떨어지고 그런 단점은 있지만 이런 권장 차원 때문에 요즘에는 현장에 가보면 이 유기재배가 진짜 많아요. 저도 며칠 전에 조사를 나갔는데 그 거기가 전부 다 유기재배 농지야. 그 지역 전부가 다. 근데 유기재배다 보니까 확실히 병충해가 많아. 올해는 여러분들 지금 벼 농사가 우리 혹시 부모님들 봐보시면 벼 농사가 거의 요즘에 풍년이라고 말씀들 많이 하시죠. 올해는 그렇지 않아요? 작년에는 워낙 재해가 많아가지고 다 아주 엄청 심했거든요. 작년엔 쭉쟁이가 엄청 많았어요. 특히 우리가 수정이 될 때 있잖아요. 태풍이 불어버려가지고 수정이 안 돼가지고 백수 현상이 엄청 심했거든요. 작년에는. 근데 올해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자연재해가 별로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엊그제 있잖아요. 9월 달에 한 10일 정도의 긴 장마가 와버렸잖아요. 이번에 계속 비가 내렸잖아요. 근데 그게 지대한 영향을 줘버렸어. 우리 작물들한테. 그 한 10일 정도 있잖아요. 비 내린 게 어떤 영향을 줘버렸냐면 병충해를 엄청나게 유발시켜버렸어. 그래서 지금 현장에 나가보면 도열병이 있죠. 도열병, 그 다음에 우리 있잖아요. 입마름병. 또 특히 도열병, 이삭도열병하고 그 다음 입마름병이 지금 엄청 많이 와 있어요. 지금 올해. 그러니까 올해는 병충해로 인한 피해가 엄청 지금 심하고 있거든요. 했을 때 그런 것들. 했을 때, 자, 우리가 일단은 재배 방식은 크게 일반 재배하고 유기재배. 그럼 이 유기재배는 또 두 가지로 또 나눠져. 유기재배는. 아예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무농약 재배가 있고요. 이제 올해 화학약 보면 약 3분의 1 정도 우리가 권장하는 친환경. 즉, 친환경 재배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자, 이 부분을 써먹습니다. 저희가. 즉, 재배 방식이 뭐니? 재배 양식이 뭐니? 그럼 여러분, 재배 방식하고 재배 양식하고 조금 이렇게 좀 혼동스럽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양자 있잖아, 양자. 여기에 이 양하고 같이 저는 이렇게 같이 섞어요. 그래서, 재배 양식에는, 양이 있어서, 그래서 기계 양이야. 그리고 재배, 우리가 방식은 이렇게 이쪽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나중에 제가 구분을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정리하시면 돼요. 재배 방식과 재배 양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 거기에서 영어 가보시면, 자, 이 양과 그 밑에 담수 직파란 말이 나오잖아요. 자, 3번 이 양 봐봅니다. 모짜리 등에서 기름모를 농지로 옮겨 심는 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이양이라고 표현한다. 그 다음에 4번에 자, 담수 직파 나왔잖아요. 즉 물이 있는 논에 종자를 파종하는 방법을 갖다가 담수 직파라고 말한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삭이 나오는 걸 갖다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출수라고 표현한다 그랬잖아요. 자, 출수, 이삭이 줄기 밖으로 자란 상태를 갖다가 출수라고 말한다. 그리고 농지에서 전체 이삭이 몇 퍼센트? 70% 정도 출수한 시점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출수기라고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수확기, 농지가 이치한 지역의 기상 여건을 감하여 통상적으로 해당 농작물을 수확하는 기간을 갖다가 수확기라고 말한다. 자, 그 다음에 계약자 부담 보험료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했잖아요. 우리가 보험료는 자꾸 계속 나올 거예요. 자, 보험료는 우리가 맨 처음에 우리 농가분이 농협에 이제 보험을 가입하러 갑니다. 농가분이. 자, 보험에. 자, 이 절차를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요. 일단 여러분 농가가 내 농협에 방문을 했어. 농협에 방문하겠죠. 가서 이제 가입 설계를 하겠죠. 가입 상담을 해서. 가입 설계를 해. 그럼 가입 설계를 하게 되면은 뭐가 결정되겠어요? 이제 보험 가입 금액이 결정되겠죠. 그죠? 보험, 얼마야 이 농지에 대해서 보험 가입 금액이 결정이 돼. 그럼 보험 가입 금액이 결정이 되면은 우리는 뭘 하겠어요? 뭘 산정하면 되냐면
보험료가 나오겠죠. 그죠? 그럼 이 보험료를 납부를 해야 되잖아. 그럼 이 보험료에 대해서 이제 시험에 우리가 자주 나오는데, 자, 이 보험료를 먼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몇 페이지로 넘어가시냐면 227페이지에 7번 봐보세요. 7번. 227페이지에 보험료. 자, 이 보험료를 우리는 크게 거기 봐보시면, 자, 이 보험료 있잖아. 예를 들자면, 자, 보험 가입 금액이 1,000만 원이라고 해봐요. 1,000만 원. 그럼 이 1,000만 원 전체에 대해서 보험료를 우리가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1,000만 원 전체에 대해서 산출된 보험료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업보험료라고 말합니다. 전체 보험료예요. 영업보험료라는 것은. 자, 이 전체 보험료를 영업보험료라고 하는데, 이 영업보험료는 우리가 두 가지를 우리는 합쳐진 겁니다. 자, 봐보시면 순보험료하고 부가보험료를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업보험료라고 말해요. 전체 보험. 거기 다 나와 있어요. 순보험료하고 영업보험료. 그럼 이 순보험료는 어디에 사용하는 보험료니 했을 때, 우리 계약자가 사고 났다 그러면 보험금 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계약자한테 보험금을 주기 위해서 걷어들이는 돈을 갖다가 우리는 순보험료라고 그래요. 즉, 봐보시면 계약자한테 주는 지급 보험금, 계약자한테 주는 보험금이에요. 지급 보험금의 재원이에요. 그럼 여러분도 손해평가 하시면 무료봉사 아니시잖아요. 여러분한테도 돈 드려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한테 주는 돈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손해조사비라고 그래. 손해조사비. 여러분한테 드리는 손해평가 수당. 그걸 갖다가 그냥 손해조사비. 이 손해조사비도 어디서 나가줘야 돼요? 바로 이 순보험료에서 나가는 거예요. 손해조사비도. 그래서 지급보험금 등의 재원이에요. 지급보험금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럼 우리 농협 있죠? NH농협 손해보험 주식회사. 우리가 벼보험을 어디다 가입한다고요? NH농협 손해보험. 즉 NH농협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우리가 지금 벼보험을 가입을 하잖아요. 그럼 이 NH농협 손해보험 주식회사는 우리 농가분들 지금 현재 벼보험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 이렇게 사고가 나면 어때요? 우리가 신고도 받아서 평가도 나가게끔 해줘야 되고, 그리고 뭐예요? 이게 보험 가입도 해야 되고.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무료봉사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NH농협 손해보험 주식회사도 어때요? 이런 거 보험 관리를 할 금액, 재원, 직원도 채용해야 되고 이런 운영비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NH농협 손해보험 주식회사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재보험 사업자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재보험 사업자의 뭘로? 경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운영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 돈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부가보험료. 순보험료하고 부가보험료 개념이 다릅니다. 부가보험료는 누구의 돈이라고요? 재보험 사업자의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걷어들인 돈을 갖다가 우리는 부가보험료라고 표현한다. 계약자의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걷어들인 돈을 갖다가 순보험료라고 말한다.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를 합쳐서 우리는 뭐라 표현한다? 영업보험료라고 표현한다. 자, 그러면 이 돈을 누가 낼 거예요? 자, 이 말이잖아요. 누가 낼 거예요? 누가 부담할 거예요? 했을 때, 자, 보험료가 그러면 방금 1,000만 원에 해당되는 보험료가요 100만 원이 나왔어요. 예를 들자면, 즉 영업보험료가 얼마가 나왔다고요? 100만 원이 나왔어요. 영업보험료. 그럼 이 영업보험료 100만 원을 순보험료하고 부가보험료로 나누어 봤더니요, 순보험료가 약 84만 원 정도 차지를 합니다. 약 84% 정도 차지를 해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부가보험료가 16만 원이 나왔어. 분류를 나눴더니. 그럼 이 돈을 누가 낼 거냐? 그 말이야. 그럼 이 부가보험료는 방금 그랬잖아요. 우리 누구의? 회사의 경비로 사용하는 돈을 갖다가 농가분이 부담하라면 우리 농가분이 성질날 거 아니에요. 왜 회사 경비를 나한테 내라고 그래?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이 농작물 재해보험은 우리 정책보험이야.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서 만들어진 정책보험이니까 이 NH농협 손해보험 주식회사의 경비를 농가분한테 내라면 성질나니까, 그래 내가 내줄게. 누가? 내가 내줄게. 정부가 다 내주는 거야. 이 부가보험료. 그래서 부가보험료는 누가요? 정부가 전액을 부담을 하는 거예요. 농가분은 하나도 안 냅니다. 정부가 다 내주는 거예요. 자, 대신에 이 순보험료는 계약자도 내야겠지. 계약자가 안 내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84만 원 갖다가 엄청난 돈을 농가분한테 다 내라고 하면 농가분이 보험 가입 안 해버리지. 그러니까 우리 내가 도와줄게. 가입해.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만 농가분은 내요. 근데 그 최소한을 갖다가 얼마를 내냐면, 즉 누가요?
정부하고요. 그리고 나도 도와줄게. 나도 도와줄게 하는데 그 나가 누구냐면은 지방자치단체. 그래서 정부하고요. 지자체하고 그리고 나머지 내가 낼게. 그 나머지를 누가 낸다고요? 내가. 나를 갖다 뭐라고 표현해요? 계약자. 즉 세 사람이 함께 내 순보험료. 정부, 지자체, 계약자. 그러면 이 지자체는 이 지자체 예산에 따라서 다 달라. 우리 강주는 30% 내주는데 충청도는 40% 내줘. 또는 부산은 20% 내줘. 그것은 지자체 예산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지자체는 0%부터 40% 속에서 이 지자체별로 다 달라져. 어떤 지자체는 40% 주고 어떤 지자체는 30% 주고 어떤 지자체는 20%나 주고 이런 경우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다 지자체는 보통 한 30% 정도 줍니다. 자, 그런데 이 정부 있죠. 이 정부에서는 주는 게 딱 고정이야. 내가 몇 프로 줄게. 이 고정. 이 고정이 뭐에 따라서 달라지냐면 계약자의 자기 부담 비율에 따라 달라져요. 계약자 자기 부담률이 10%예요? 15%예요? 계약자가요? 20%예요. 또는 계약자의 자기 부담률이 30%예요. 계약자의 자기 부담률이 40%예요. 이건 이미 나한테 정해진 거야. 이 자기 부담 비율은. 자기 부담 비율이라는 건 내가 책임지는 부담 비율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만약에 이 농지를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내 자기 부담 비율이 40% 형이야. 그러면 정부에서는 이 순보험료에 나한테 몇 프로를 주냐면 불쌍하니까 60% 줄게. 많이 줘. 왜 가입 안 해버릴까 봐. 그리고 만약 자기 부담률이 30%잖아요. 그럼 정부에서는 몇 프로 주냐면 55% 줘요. 이건 고정이야, 고정. 그 다음에 이 자기 부담률이 10, 15, 20은 정부에서 몇 프로 주냐면 50% 줘요. 이게 자기 부담이 높을수록 더 많이 지원을 해줘. 왜? 가입 안 할까 봐. 더 많이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 정부 거 빼고 지자체 거 빼고 나는 몇 프로만? 이 차액만 내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자면 제가요 자기 부담률이 만약에 10%형이야. 제가 10%형이라고. 그러면 전체 있잖아요. 자, 전체 100%에서 정부가 내가 자기 부담 비율이 10%일 때는 정부에서 몇 퍼센트 나한테 준다고요? 50% 주죠. 50% 빼죠. 그리고 반드시 여기는 이제 조건을 줘요. 자, 지자체에서는 40% 지원해 줍니다. 이렇게 반드시 문제 조건을 줍니다. 그러면 50% 마이너스 40%. 그럼 나는 결국에는 몇 프로 내는 거예요? 10% 내는 거예요. 10%. 그러면 원래 이 84만 원에 10%. 그 84만 원에 10%가 얼마가 되겠어요? 8만 4천 원. 즉 8만 4천 원만 나는 내는 거예요. 이렇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계약자는. 즉 계약자는 이 부가보험료는 책임을 지지 않아요. 뭐에 대해서만? 순보험료에 대해서만. 근데 이 순보험료에 대해서도 누구 거 빼고요? 정부 거 빼고 지자체 거 빼고 내 걸 내는 거야. 근데 문제 조건에가 반드시 이 지자체 것은 줘요. 조건을. 근데 이 정부 것은 조건을 거의 안 줄 확률이 높겠죠. 왜? 스스로 찾게끔. 그럼 그 스스로 찾게끔 하는 게 결론은 뭐예요? 이 자기 부담 비율을 알고 이 자기 부담 비율에 따라서 지원이 고정이라고. 고정. 그럼 우리가 여러분이 자기 부담 비율이 10, 15, 20은 정부에서 50% 줘요. 자기 부담 비율이 30%는 정부에서 55% 줘요. 자기 부담 비율이 40%는 정부에서 60% 줘요. 근데 어떤 분이 진짜 그런 분 계셔. 가보시면. 우리가 그러면 이 자기 부담 비율을 10, 15% 형은 있잖아요. 아무나 가입 못해. 계약자가. 어느 정도 조건이 좋은 사람만 자기 부담 10, 15를 가입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20%, 30%, 40%는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어. 계약자가. 그럼 대부분이 어때요? 다 자기 부담 비율을 다 적은 걸 가입하고 싶겠죠. 대부분이. 왜냐면 보험금이 100만 원 나오는데 거기서 자기 부담을 20% 떼느냐 아니면 30% 떼느냐 40% 떼느냐에 따라 현재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보험금이 100만 원 나오는데 자기 부담 40% 떼버리면 나는 60만 원밖에 못 가져가잖아. 근데 내가 자기 부담 20%면 나는 80만 원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농가문 입장에서는 당연히 몇 프로짜리 가입하겠어요? 거의 다 20% 가입하겠죠. 근데 어떤 분이 의외로 40%짜리 가입하신 분이 계셔. 그래서 왜 40% 가입했냐 그러면은 바로 이것 때문에. 보험 가입하려고 할 때 뭐예요? 보험료 조금 내려고. 그냥 당장 일단 가입할 때 부담을 적게 줄이려고. 근데 그것이 나중에 보험금에는 지대한 영향을 미쳐버리잖아. 근데 이제 이런 논리도 있어.
그래서 어쨌든 자, 보험료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자, 봐보시면 227페이지에 그 7번에 가보시면 자, 보험료 봐보시면 보험료의 구성, 즉 전체 보험료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영업보험료를 표현한다 했잖아요. 영업보험료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를 더하여 산출하더라. 순보험료는 지급보험금의 재원이 되는 보험료를 갖다 우리는 순보험료라고 하더라. 계약자한테 주는 보험금. 그 다음에 나번에 부가보험료는 회사의 경비 등으로 사용되는 보험료를 부가보험료라고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방금 제가 그 지원해 주는 거 그건 몇 페이지를 봐보시면 되냐면 자 227페이지 있잖아요. 4번에 보험료 수납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 제일 하단에 보험료 수납 기준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험료를 어떻게 납부하냐 그거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하번에 5번 순보험료에 50에서 60%는 정부에서 지원하고 10%에서 40%는 지자체에서 지원을 합니다. 이때 자기 부담 비율에 따라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율이 다르는데요. 자, 뒷장 가보시면 자기 부담 비율이 10, 15, 20%는 정부에서 50% 확정. 그 다음에 자기 부담 비율이 30%는 정부에서 55% 확정. 자기 부담 비율이 40%는 순보험료의 60%를 정부에서 지원해 줍니다. 순보험료 기준이에요. 전체 보험료 기준이 아니에요. 순보험료의 50, 55, 60을 지원해 주더라.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6번 가보시면 부가보험료는 재보험 사업자가 농작물 재보험 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누가 다 준다? 전액을 정부에서 다 준다 그 말이에요. 자, 거기에다가 다시 앞장으로 가셔서 그러면 방금 제가 이 1,000만 원 보험 가입 금액 1,000만 원에 대해서 약 얼마 정도 보험료가 100만 원 나왔어요. 그럼 이 100만 원을 어떤 공식에 의해서 산출했느니 자, 보험료 산출식이 거기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 7번, 거기에 7번. 자, 227페이지에 그 7번 있잖아요. 7번에서 2번 보험료 산출. 그 보험료 산출에서 가번에 가보시면 자, 수학감소보장 보통약관 적용 보험료가 있는데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영업료율 곱하기 1 플러스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곱하기 1 플러스 친환경 재배 할증 곱하기 1 플러스 직파 재배 할증 이 말 나왔잖아요. 자, 일단 우리가 이렇게 보험료에 대한 개념 정리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험료 100만 원을 어떻게 산출할 거냐? 자, 그 산출 공식이 있잖아요. 그 공식을 봐보시면 우리가요, 보험이라는 것은 반드시 세팅이 이렇게 이루어지잖아요. 즉, 주계약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특약이 있죠. 자, 여러분들 일반 개인적인 보험 가입해 받았대요? 특약이 많이 이렇게 붙잖아요. 우리 메인 주계약이 있고 특약이 막 있잖아요. 우리가 질병 보장이라든가 뭐 비병원 입원 특약이라든가. 그럼 여러분들 특약 같은 것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죠. 내가 가입하고 싶으면 가입하고 가입하기 싫으면 가입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반드시 누구는 주계약은 내가 선택사항이 아니잖아요. 주계약은 무조건 가입을 해야만이 보험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 농작물 재보험도 똑같아. 가축 재보험도 똑같아. 어차피 보험이니까. 즉 주계약이 있고 특약이 있는 거예요. 주계약이 있고. 그럼 우리 이 벼도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무슨 보험 하고 있냐면 자, 벼보험을 하고 있어. 벼보험도 마찬가지. 주계약이 있고 특약이 있어. 근데 이 주계약을 갖다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보통약관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주계약을 보통약관이라고 표현해요. 똑같은 말이에요. 주계약, 보통약관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이 특약이 있는데 방금 제가 종합위험이라는 것은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가 종합위험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벼는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에다가 플러스 하나를 더 해줘요. 그게 뭐냐면 이 병충해 보장을 해줍니다. 근데 이 병충해도요. 모든 병충해를 다 보상해 주는 게 아니라 7개만 보상을 해줘요. 7개만. 모든 병충해 해줘요. 지금 특히 만약에 시골에 문고병 엄청 많거든요. 이집 마른병. 근데 이 문고병은 보장해 주지 않아. 근데 이 병충해 보상을 해주는데 대신에 보험료를 더 넣어야 되잖아. 그럼 이제 계약자한테 물어보지. 다 이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는 어디서 주계약에서 그냥 다 보상해 준다. 근데 계약자 당신이 병충해 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라? 특약 가입하세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특약에가 뭐가 붙는 거예요? 병충해 특약이 여기가 붙습니다. 이것은 이제 계약자의 선택사항이에요. 대부분이 다 당연히 가입하겠죠.
왜냐하면 작은 돈의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때 이 병충해 보장 방금 제가 해준다고 했잖아요. 해주는데 모든 병충해를 다 보상해주는 게 아니라 아까 방금 몇 개만? 7개만. 그리고 이 주계약에서는 종합위험이라고 했잖아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다 보상해줘.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럼 여기에서 방금 이제 이 특약 보험료 따로 있고 주계약 보험료 따로 있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보험 해보면 이 보험료 따로 있고 이 보험료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보험료 구하는 공식, 이 보험료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그럼 기본이 앞으로 계속 보험료는 모든 품목의 보험료는 다 나오겠죠. 그럼 기본 보험료 구하는 공식이 딱 이 세팅이야. 즉 보험 가입금액, 당연히 보험 가입금액에다가 이제 보험료가 붙으니까 보험 가입금액에다가 자 요율, 요율 몇 프로짜리야? 요율, 이건 기본이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자동차 사고 많이 내면 어때요? 할증 들어가잖아. 할증. 얘도 똑같아. 이 농지에서 있잖아요. 그동안에 계속 있잖아. 사고가 많이 나가지고 보험금이 여러 번 나갔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할증이 붙어버려. 근데 대신 어때요? 이 농지가 계속 보험 사고를 안 이루어졌어. 재해가 없었어. 그러면은 어때요? 할인을 해줘. 똑같은 원리야. 얘가. 그러면 여기다가 사고가 많이 났으면 할증. 사고가 많이 안 났으면 할인해서 1 곱하기 해서 1 플러스. 즉 손해. 얼마가 손해가 많이 났니? 그걸 갖다가 우리가 손해율이라 그래. 손해율에 따라서 할증을 시킬 수 있고요. 또 그동안에 손해가 낮으면 뭐 해준다고요? 할인을 시켜줘. 여기에다가. 자, 그 다음에 방금 제가 뭐라 했습니까? 재배 양식은 뭐예요? 기계 이양을 하느냐. 그죠? 아니면 또 뭘 하는 거예요? 담수 직파를 하느냐.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제가 재배 방식에 있어서도 일반 재배와 유기 재배가 있다고 그랬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가 손으로 심는 것과 기계 이양할 때 수확량이 누가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기계 이양이 수확량이 더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대신 어때요? 그럼 자, 담수직파도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게 해주겠다. 대신에 뭐 해라? 보험료 더 내라. 보험료를 할증시켜.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일반 재배 방식하고 유기 재배, 즉 친환경 재배했을 때 어때요? 누가 더 병충해가 훨씬 더 많이 나왔겠어요? 친환경이 더 훨씬 더 병충해가 많을 거 아니에요. 피해가 더 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보험료 더 많이 내라 그래. 그래서 봐보시면 직파 재배하고요. 친환경 재배를 하게 되면 뭐 해라? 보험료 할증시키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할증이 붙어. 즉 여기에다가 곱하기 1 플러스 직파 재배합니다. 뭐 한다? 할증시켜요. 그리고 곱하기 1 플러스 또 뭐 하라고요? 친환경 재배하면 할증하겠어요. 그래서 친환경. 그래서 이 둘 다 뭐가요? 보험료 할증을 시켜줘요. 보험 가입은 시켜주겠다. 대신에요. 일반 재배보다 기계 이양보다 보험료 조금 더 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기본적인 우리 보험료 구하는 공식이에요. 그러면 자 A씨를 들어보면 자 이럴 거 아니에요? 자 율은 무조건 다시 조건 줘. 율은 몇 프로다 몇 프로다. 이건 무조건 조건을 줄 거 아니에요. 율은 보시면 자 보험 가입 금액이 예를 들면 1,000만 원이에요. 자 요율이 10%예요. 0.1, 10%니까. 그죠? 10%예요. 그리고 이 농지는 할증이 20%예요.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할증이. 그러면 할증이 20%니까 1 플러스 0.2, 20% 할증. 만약에 할인이에요. 그렇게 줬을 때는 여기가 뭐가 되겠어요? 1 마이너스 할인 20%예요. 그러면 0.2. 이게 할증이냐 할인이냐 조건 무조건 주겠죠? 자 거기에다가 만약 이 농지가 직파재배예요. 그렇게 조건 준단 말이에요. 그럼 직파재배 하게 되면 1 플러스 자 10% 할증이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0.1. 그 다음 이 농지가 만약에 친환경이에요.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할증이겠잖아요. 1 플러스 0.3. 30%예요. 친환경이. 이게 조건이. 자 친환경으로 30%예요. 직파재배로 10%예요. 이렇게 조건 다 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해서 이게 뭐냐? 만약에 자 할증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이렇게 해서 보험료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보험 가입 금액이 1,000만 원이에요. 기본 요율이 10%예요. 그리고 이 농지는 뭐라고요? 손해에 따른 것이 할증이 20%예요. 그리고 만약 직파재배 농지니까 10% 할증시키겠어요. 친환경 재배니까 30% 할증시키겠어요. 이런 요율은 무조건 자 조건을 줍니다. 여러분 대출을 시험에 구하지를 허락하지 않아요. 이렇게 나온 금액이 이 보험료를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한다? 영업보험료. 이 보험료를. 근데 이 영업보험료는 뭐와 포함된 거예요?
순보험료하고 부가보험료가 합쳐진 금액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금액이 방금처럼 100만 원 나왔다. 그럼 이 100만 원이 갖다가 순보험료가 84만 원, 부가보험료가 16만 원 이런 조건을 준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16만 원은 누가 다 내고? 정부가 다 내고. 이 84만 원을 갖다가 누구하고? 정부하고 지자체하고 나하고 나눠 갖는 거예요. 이때 내가 내는 돈을 갖다가 영어가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계약자 부담 보험료라고 말한다 해서 다시 페이지에 225페이지에 8번 그 영어 225페이지에 8번 자 계약자 부담 보험료는 국가 및 지자체 지원 보험료를 제한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갖다가 영어가 뭐라고 표현한다? 계약자 부담 보험료. 그래서 이제 시험에 출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계약자 부담 보험료를 구하세요. 이렇게. 영업보험료를 구하세요 하면 전체 보험료. 계약자 부담 보험료를 구하세요 그러면 순보험료에 대해서 계약자가 부담하는 것만 차지하시면 돼요. 이렇게. 잠깐 쉬었다 할게요.